부터 먼저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정말 계속해서 말씀드리는데 탈당 숫자를 밝혀요. 지금 2만 명 탈당했다. 뭐 이야기를 행사에서도 하고 SNS를 통해서도 했죠. 근데요, 정치의 고수가 되려면 행간을 읽을 줄 알아야 돼요. 2만 명 탈당했다는 말이 당원한테 하는 말일까요? 당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나는 알아. 그 민주당 당선자 중에 정말로 쉽게 표현해서 엘리트주의 꽉 찬 사람들 내가 몇 명 압니다. 이름 까고 싶은 생각은 일체 없어요. 문제는 그 사람들은 지금 이 난리가 났어도 자기들끼리 웃고 있다는 게 열받는 거야. 그래서 당대표가 2만 명 빠졌어라고 당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 방송에서도 이야기했다시피 우리가 화를 내는 지점이 추미애가 아니면은 나 안 해 이게 아니잖아요. 네. 분명히 당원이 요구한 지점이 있었고 그것과 다른 판단을 내렸다 하면 이야기하면 됩니다. 나는 이러이러해가지고 이러이러한 판단을 내렸습니다. 당원들의 의견과는 달랐지만 그 제 어떤 신념을 뭐 이렇게 좀 받아주십시오. 이야기하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죽인답니까? 그런데 지금 대부분의 당선자들이 아무 일도 없는 척 하잖아요. 그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우리는 화가 났고 화가 났다는 걸 여러 가지 경로로 지금 다 표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자기들끼리 워크숍 가고 토론회 하고 여기저기 인사 다니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분명히 다른 선택, 민의에 부합하는 선택을 하는 당선자들도 도매금으로 의심을 받는 거야. 맞아요. 누가 그랬다 이런 게. 그럼 그렇다 치고 워크숍 가서 거기에 워크숍을 준비한 주최 측에서 준비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 있잖아요. 거기서 당원 중심 정당 얘기가 나와. 그러니까 난리가 나니까 자기가 누구를 찍었다는 말이나 뭐 이런 주제를 못해. 그러니까 자 앞으로 당원 중심 정당 할 거죠. 그러니까 이 분위기 속에서는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는 어떤 상황에 대한 뭐랄까요 반작용으로 당이 발전할 수 있을 때 이럴 때 다른 목소리 못 낼 때 그럴 때 발전시키는 거예요. 이건 긍정적 측면이라고 보는 거고 우원식 당선자가 국회의장 할 때 이 분위기를 갖고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훨씬 더 조심스러울 수밖에 없을 거다. 당원들 눈치 볼 거다. 그렇죠. 이렇게 생각해 주면 좋을 것 같고요. 이재명 대표 어저께 그 2만 몇 명께 탈당을 했다.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당원들한테 하는 말이라기보다는 당선자들한테 하는 말이에요. 심각하다 이 상황이 라고 설명을 드렸다라고 보는 것이고 그 탈당한 사람들 지금 제가 알고 있기에요. 정확한 상황이 이렇더만 탈당 신청이 들어왔어. 모 지역 그 지역위원회가 아니고 광역으로만 따지면 네네. 거기서 탈당 허용 버튼을 눌러버린 거고요. 처음에 이제 모르고 그게 1000명이고 뭐 댓글창 대부분 아실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는 아직 탈당 보류인 거죠. 당연히 취소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은. 그러니까 도당. 네. 전화하셔서 취소하실 분들은 취소하셔도 됩니다. 자, 저 이재명 대표의 편지. 그러니까 탈당하지 않은 사람들은 받은 적이 없는 편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떠날 결심을 한 오랜 동지들께 보내는 편지. 함께 힘 모아 당원 중심 대중정당 민주주의 혁신의 새 길을 열어갑시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대표 이재명입니다. 당을 떠나겠다는 말씀들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듣고 있습니다. 50년 민주당원이라는 어르신부터 민주당원 노릇하기 정말 어려웠을 제 고향 안동에서 37년간 민주당의 씨앗을 뿌려왔다는 당원까지. 누구보다 당을 사랑하던 분들의 결정이니 얼마나 고심이 깊으셨겠습니까? 탈당자 총수가 2만 명을 넘어서는 것도 문제지만 탈당자 중에는 민주당과 함께 수십 년 풍파를 견뎌오신 백전노장들이 많아 당혹스럽습니다. 그러나 누구보다 민주당을 사랑하고 민주주의를 열망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포기하고 탈당할 것이 아니라 당의 주인으로서 회초리를 들어 민주주의를 위한 여러분의 도구로 바꿔주십시오. 예. 그러니까 2만 명이 얼마 안 된다고 생각하죠. 민주당의 당원 수가 워낙 많으니까. 2만 명이 되면요. 촛불 집회 하잖아요. 주말마다. 그 촛불 집회 인원
그 실시간 인원의 10배 이상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새날 구독자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뭐 그중에 이제 죽어 있는 계정도 있을 거예요. 대한민국 인구 중에 50명 중에 1명이 새날 구독자인 거예요. 2만 명은 현실로 보면 어마어마한 숫자예요. 10,000명이 많다는 뜻의 만이에요. 이 과정에서 2만 명이 한꺼번에 그것도 어떤 사람들은 분노인데 어떻게 탈당하는지 모르시는 분도 꽤 있습니다. 본인 대표 스스로가 거기에 대한 심각성을 지금 저렇게. 근데 저거는 당원들 나가시려고 하는 분들에 대한 소리도 있지만 당선자들한테 봐라. 민심에 이반되는 결정을 하면 이렇게 상황이 벌어진다라는 이야기 하고 싶은 것 같고 그것을 그걸로 끝내면 이재명이 아니죠. 당원 중심 정당으로 가는데 명분이 돼버렸어요. 일단 보시면 될 것 같고 어저께 보니까 그 컨퍼런스 부산에서 하는 컨퍼런스에서도 이재명 대표는 뭐 그러니까 우리들 속되게 표현하면 용을 쓰면서 당원들 진정시키느라고 네. 문제는 이런 겁니다. 재발 방지 대책이 하나 둘씩 나오기 시작하면 돼요. 예를 들면 뭐 여러 주장대 기명 투표합시다 뭐 될 수도 있고 뭐 당원들 의견을 반영합시다도 될 수 있고 당원국을 만들 수도 있고 이 과정들이 어느 정도 체계화되면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저 그 추미애 당선자는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죠. 뭐 세상살이가 뭐 내 손길대로 되는 건 아니더라. 아니지만 탈당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 근데 저는 이렇게 봐요. 결국에는 윤석열 탄핵이 본격 시작되면 다 돌아오실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한테 이해가 되네 안 되네 이런 소리 하실 필요 없어요. 분노가 크면 삭힐 시간도 필요한 거거든요. 그런데 분노를 해소하는 자기만의 방법이 있기 때문에 그 방법에 대해서 극단적인 선택이 아니고서야 다들 뭐 다양성으로 인정할 수 있는데 그러니까 지금 당선자들이 정신 차려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번에 당선자 워크숍 가가지고 그 전우용 교수 초청해가지고 강연을 들었다는데 전우용 교수 내용이 이런 거였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의 민중운동이 노동운동이 되고 노동운동이 시민운동이 되고 그 시민들이 지금 정당 안으로 들어왔다. 그러니까 그 시민들이 세상을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처음에는 무작정 싸우는 방식이었지만 그게 여러 가지 역사적 학습 과정을 거쳐서 대중정당을 만드는 게 가장 효율적이라는 걸 스스로 깨닫고 지금 정당 안으로 들어왔는데 왜 그 민중들을 존중하지 않느냐. 이런 내용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나니까 더 화가 나는 거예요. 왜 아무도 응답을 안 하지? 왜 자기 선택에 대해서 책임 있는 발언을 안 하지?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 지지하고 응원했던 그 사람들은 누구였을까?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제 한 자리 남았습니다. 물론 박찬대 원내대표가 원구성에 있어서의 어떤 책임을 짊어지겠지만 원구성은 뻔히 잘 안 될 거예요. 법사위원장, 운영위원장 등 갖고. 그러면 다수결로 해버리면 민주당이 싹 가져올 수도 있는 것까지는 사실은 그 힘이 있어. 문제는 법사위원장을 누가 하느냐죠. 그러니까 어제도 이제 예측된 보도들이 초강성이 할 거다. 초강성이 할 거다. 왜냐하면 그렇게 돼야 어느 정도 누그러뜨려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사실 지금 법사위원장 할 사람은 4-5명밖에 안 돼요. 대상자가. 우리가 아는 사람 중에 가장 세 보이는 사람이 할 거다. 이 이야기거든요, 지금. 저 화면에도 보이긴 하는 것 화면 같기도 안에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리고 어제 이제 아까 그 야수님이 왜 내가 뭐 저 김성환 의원 말고 의원식 찍었던 사람이 없냐 이거는 나는 어떻게 보면 그건 본질은 아니라고 생각해. 다만 내가 솔직히 말씀드려서 그랬다니까요. 이 당선자 워크숍에 강의를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의 태도에 대한 문제를 좀 고급스럽게 강의를 해주고 싶었던 적도 있는데 내가 제안한 적 없으니 뭐 오퍼가 들어오지는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문제는 그 이야기 관련해 가지고 지금 이강일 당선자의 이야기를 잠깐만 해볼게요. 아마 지금 뭐 이번 관련해서 당선자분들한테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이기도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거예요. 이강일 당선자가 오마이뉴스하고의 짧은 인터뷰에서 추미애는 너무 위험한 정치인이어서 안 찍었다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화를 불러일으키는. 근데 뭐냐면 이게 이제 오마이뉴스에 약간 좀 클릭 유도도 분명히 있겠지만 한편으로 말하면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추미애를 안 찍은 이유가 너무 위험한 정치인이라 그런데 이거는 뭐냐면 속으로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이강일이 추미애를 알아요? 초선 당선자고 추미애는 국회에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재선된 사람들은 국회에서 추미애를 부딪혀 본 적이 없습니다. 하물며 더군다나 지금 이강일 저 당선자 저분이 아마 후원회장 이재명 네. 대표죠. 네. 근데 말을 저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추미애가 너무 위험해서 아마 그렇게 가스라이팅 된 당선자들이 꽤 있을 거예요. 근데 있잖아요. 나는 저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게 소위 추윤 갈등에 윤석열 대통령 만든 사람이 추미애라고 생각하는 민주당의 사람들. 그래서 추미애 법무부 장관 끌어내리고 조국 끌어내리고 했던 사람들이 나는 그 맥락이라고 생각해요. 윤석열이 대통령 된 데는 추윤 갈등을 유발한 추미애 잘못이 크다. 이게 같이 가는 맥락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민주당 국회의원 중에 아직도 그런 생각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에 대한 충격입니다. 그리고 이 헤드라인에서 보이는 것처럼 추미애가 너무 위험한 정치인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지금 현실의 지지자들이 왜 열받아 있는지 아직도 핵심을 파악하지 못했다는 걸 그대로 보여줬기 때문에 더 분노하는 겁니다. 이강일이 누굽니까? 그 전에 이름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요. 이강일이 어느 지역군지 찾아보기부터 시작했었고 이 사람이 노영민을 경선에서 꺾고 올라간 사람입니다. 그러면 노영민을 그렇게 싫어하던 그때 분위기에서 이강일이 정말 이강일 사람이 좋아서 이강일이 너무 훌륭해서 너무 국회의원이 될 것 같아서 이강일을 뽑았습니까? 이 사람 지금 굉장히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이재명이 후원회장까지 해준 사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배지를 다니까 본인 판단이 들어가는 거예요. 갑자기 본인의 자아가 생기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민심에 부응하지 못해 죄송하다 하면 끝날 문제잖아요. 내가 다른 후보를 찍은 이유가 추미애가 너무 위험해서라고 표현하는 건 핵심이 아니라고. 내가 이분에 대해서 제가 좀 알아봤는데 돌아온 답이 하나 있어요. 근데 그분 원래 지역에서 개꼰대로 유명하고 성질머리 더러운 거로 유명했던 듯. 제 친구들이 거기 캠프에 있다가 마음에 상처 엄청 입고 나오고 그랬어요. 요 이야기를 저한테 답을 해주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다고 저는 이분을 암호화시킬 생각은 없는데 하나 더 있어요. 내가 진짜 열받는 지점은 따로 있습니다. 인터뷰에서 뭐라 그랬냐면 그런데 민주당 당원들은 추미애 당선인이 국회의장으로 선출되길 기대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유튜브 방송 때문인지 어느 날부터 갑자기 당원들이 한 사람에게 꽂혔다. 그러니까 저도 저 맥락에서 갑자기 화가 났거든요. 나머지는 다 그럴만 했습니다. 그러니까는 추미애가 위험해 보인다. 뭐 과거에 잘못된 선택을 했다. 뭐 그런 것들은 그런 소문들이 많이 돌아다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그렇게 착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유튜브 방송 때문인지라는 저 맥락은 당원들을 어떻게 보고 있다는 게 너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원들을 무지랭이 그냥 무조건 이렇게 가스라이팅 당하는 지능 없는 인간들이라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게 저 말에 너무 명확하게 담겨 있는 거예요. 저 이강일 당선자님 제가 왜 이거를 주제로 갖고 왔냐면 새날 방송도요. 다 민주당 사람이니까 심정적으로야 뭐 추미애 당선되기를 바랬던 건 맞지만 새날 투표를 붙여본 적이 있어요. 나는 성격상 민주당 사람들 속에서 저 사람이 확실한 악마가 아니라면 어느 쪽 투표도 안 들고 싶어하는 사람입니다. 그 투표를 한번 붙여봤어. 추미애가 95% 나오는 거예요. 첫 투표 붙였을 때가 97% 나왔습니다. 10만 명 투표했는데. 그러면 유튜브가 가스라이팅을 저번에 저 이재명 대표가 국회에서 당원과 4시간 토론할 때 누군가 그랬죠. 새날과 뉴스공장이 세뇌시켰다고. 전 네. 반대예요. 당원들이 이미 켜켜이 역사 속에 추윤 갈등 같은 것들을 기억하고 추미애가 국회의장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형성돼 있어요. 네. 새날이 선동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아니 선동한다고 되는 것도 그런데 아니죠. 유튜브 보고 당원들이 꽂혔다 이런 식의 표현은 정말 질 떨어지는 거예요. 아니 유튜브가 이 정도로 추미애를 97% 여론이 나오게끔 밀 수 있다면 저희가 왜 유튜브 합니까? 푸나님 그냥 국회로 보내면 돼요. 이 정도 선동력이 있으면 가능한 거지. 이게 말이 되냐고요. 그러니까 애초에 자체 그 당원들의 선택 자체가 니들은 아무것도 몰라서 그래. 추미애에 대해서 모르잖아. 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것 같기 때문에 분노하는 겁니다. 제가 정치권 언저리에서 정치인들 많이 보지 않습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요. 정치인들 수준 낮습니다. 정치에 대한 이해가 떨어져요. 그걸 뭘 이해라고 해요.
세상을 바라보는 관점이 끼리끼리 정치예요. 나 그게 되게 열받는 거예요. 당원의 눈치를 보는 게 아니라 야수라고 하는 국회의원이 있어요. 정치인들끼리 몇 명 붙어가지고 저 새끼 싸가지 없어. 그러면 보통 다른 사람들한테 전달되는 그 싸가지 없음이 실제보다 한 10배는 뻥 튀겨져요. 그걸 호사가들 정치라고 합니다. 내가 그걸 제일 싫어해요. 내가 겪어보지 않는 사람은 모르잖아요. 네. 추윤 갈등이란 역사 속에는 뭐가 있냐면 똑같은 맥락으로 조국 혁신당이 돌풍이 일으키는 같은 맥락이에요. 당한 사람들이 싸웠던 사람들이 복수해 좋아하는 감정이 제일 크게 작동을 했던 거야. 우리도 당 행사이기 때문에 누구를 굳이 편드는 게 웃겨 보였고 그래서 어느 쪽 사람이든 뭐 됐으면 좋겠다 했지만 방송 참고용으로 10만 명 정도 투표를 거쳐봤더니 추미애가 95% 이상 나오더라. 그럼 그건 완벽하게 형성된 민심이거든요. 예. 그렇죠. 근데 그 민심에 대해서 지금도 똑같이 추미애가 위험한 정치인이라는 그 말을 꺼내는 행위, 그 말이 논란이 되자 이렇게 다시 SNS를 했습니다. SNS가 아마 저게 당원 문자일 수 있어요. 네, 문자. 문자일 수 있습니다. 거듭 죄송합니다. 표현은 더 잘 갈무리해 나가겠습니다. 밝히라는 압박도 심하고 수박되기도 싫고 해서 그대로 밝혔습니다. 저는 추 의원이 너무 위험하다는 게 소신입니다. 그러면 이강일 의원 입장에서는 수박이라는 것 자체가 당원들이 너 수박하고 지목되면 수박이 된다고 이해하는 거잖아요. 저 진짜 너무 잘못된 오해 아닙니까 저게. 수박되기 싫다니 이미 수박짓을 하고 있으면서 수박되기 싫다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그게. 네. 그러니까 나는 수박이라고 딱지 붙이는 걸 별로 안 좋아해요. 22대 국회에 들어온 민주당 사람들은 수박이라고 부르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본인들 스스로가 너무 비겁한 선택을 했다는 거 여기에 대한 분노라는 거 아직도 이해 못하는 것 같고요. 실제로 김성환 의원의 커밍아웃도요. 어떻게 보면 김성환 의원이 의원식의 장점을 이야기하듯 추미애 장점에 대한 이의가 있었다면 문제는 의원식이 추미애보다 더 장점이 많기 때문에 찍었다고 하는 사람들 김성환이나 이강일만 있는 게 아닙니다. 네. 상당수 국회의원들이 추미애보다는 의원식이 더 안정감이 있지 이렇게 바라보는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대한 정보가 사실 추미애를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이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사실은 의원식이라고 하는 당선자 저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나 의원식을 비판한 거는 저번에 정청래 의원한테 갈라치기라는 표현에서 이거 좀 미숙하다 이야기했던 그렇죠. 거 빼놓고 나면 근데 김성환 의원이 이 실드는 뭐냐면 의원식이 이러이러한 사람이 날 찍었다. 그러니까 본질을 아까도 계속 이야기해옵니다만 네. 본질을 전혀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기 투표하는 게 아니잖아요. 국회의장 뽑는 게. 우리 국회의원 중에 가장 인기 있는 사람 누구야? 막 투표합시다 이렇게 해가지고 뽑는 게 아니라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 총선에서 그 결과가 확실하게 보였잖아요. 그러면 민주당의 당원들이 이런 식으로 많이 적극적으로 참여해가지고 총선에서 압승을 했으면 그러면은 그 덕은 그대로 보고 표를 구할 때는 당원들 덕을 보면서 당원들이 이런 걸 해달라고 요구하니까 못 들은 척하는 게 그게 올바른 태도냐고요. 예. 그리고 이 추미애에 대한 여론은 그 투표를 하기 전에도 매우 높다는 거를 본인들도 다 알고 알고 있어요, 있었을 지금. 겁니다. 근데 그거를 무시하고 했다는 것 자체 그러니까 선거하기 전에 그 정도 나왔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저런 식으로 대답을 하는 거는 이들 중에 그러면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친목질에 의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특정 대학 하나가 나옵니다. 정말 이 사람들이 학교를 졸업한 이후에도 술자리마다 응원가 부르고 그때 노래 부르고 이러면서 20대를 잊지 못하고 이런 것들이 지금 너무 제보나 술자리를 같이 했던 사람들로부터 많이 들었어요. 네. 저도 겪어봤고 이런 거 그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마차님도 MB랑 같이 술자리 하잖아요. 동문이라고. 근데 뭐냐면 저렇게 칭찬을 했지만 결국에는 지연 혈연이잖아요. 학연이잖아요. 학연. 지연 학연이라고. 저 노원구의 제왕이에요. 이분이. 노원구의 제왕이라고. 거기서 쫓겨난 정치인 내가 직접 본 사람도 있어. 학교 학연으로 돼 있고. 의원식 이끌어주고 김성환 이끌어주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려볼까요? 여러분들 분노할 만한 지점. 저분들의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상당수 기득권들은 이재명 대표 인정 안 합니다. 운동권 아니라고.
근데 민심이 그러하니 고개 숙이는 척하고 있는 거예요. 맞아요. 그 민심이 나중에 어떻게 바뀌는 줄 아세요? 이재명 대표가 만약에 그럴 일은 없겠지만 힘을 잃게 되면 덜 변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들이 다 좋게 포장돼 있는 것 뿐이고 그 김성환이 사실은 이번 총선 때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이재명 대표 덕을 많이 본 사람입니다. 뭐냐면 공천은 이재명 대표가 결국 도장 찍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김성환이 이번에 경선에 역할을 많이 했다는 거는 지금 공관이 간사였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뭐 인재영입이라든지 요 공천할 때 있어서 김성환 역할이 많았던 건 사실이에요. 인재위원회 간사였죠. 그런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재명 대표의 어떤 그 아우라를 갖고 본인이 내 덕에 공천 받은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밑으로 개파를 만들고 줄 세우기 딱 좋은 위치를 갖고 있었다고 봅니다. 그 당시에 지금 공천 논란이 있을 때 김성환 의원이 한 말이에요. 비명학살 당 주인의 심판일 뿐이라고 말했던 사람이에요. 이때는 이렇게 말을 하고 저기 당 주인이 당원이라는 거잖아요. 당원의 와, 심판이라는 진짜. 거잖아요. 저럴 때는 그때는 당원 운운하면서 왜 정말 중요한 때는 네. 당원 자기 목소리를 맘대로. 못 들은 척합니까? 그러니까요. 너무 이중적이라는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계속 하고 싶네요. 아니, 잠깐만요. 준비한 게 많잖아요. 우리가 한 7시 반까지 하면 됩니다. 지금 어제 당원 컨퍼런스 이야기 좀 해볼게요. 결국 당원 중심 정당 만드는 길에 더욱 노력하겠다 했지만 89명이 반성을 했을까요? 에이씨. 악플 쏟아지는 게 싫으니까 지금 김성환, 이강일처럼 밖으로 뛰쳐나오지 않고 그냥 잠재해 있을까요? 실제로 탈당했던 분들 중에 상당수는 그걸 우려하는 걸 수도 있습니다. 그래 재발 방지책을 이제 확실한 게 있으면 저는 다시 들어오실 거라고 보는데 사진 몇 개만 보여줍시다. 그러니까 이 효과는 뭐냐면 선의로 당원들 민심에 부합했던 사람들도 욕을 같이 먹고 있는 상황. 네, 맞아요. 서로 의심하게 되는 거야. 너 누구 찍었지 누구 찍었지가 네. 다 믿음이 안 가는 거예요. 사실 어떻게 보면 뭐 이재명, 정청래, 박찬대 정도 제외하면 꼭 쭉 보여주다 시간이 없다니까. 지금 두 에피소드 할 시간이 지금 하나 에피소드를 못 끝내고 있어. 근데 이 감정을 떠나가지고 어떻게 보시면은 민주당의 170명 넘는 국회의원들이 저렇게 모여서 결의를 다지는 거에 대한 우리가 박수도 좀 쳐줘야 되는데요. 민심에 부합하지 못한 사람들 때문에 잔치집에 지금 초상난 느낌이 돼버린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고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어디까지 읽어드렸더라? MS 예명님 감사드리고요. 김영구님, 이번 선거로 민주정당 당원정당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만큼 배신감이 그만큼 커요. 저도 탈당할까 망설였어요. 그런데 탈당보다는 앞으로 나가야 하지 않을까요? 재발 방지를 통해서 전진합시다. 푸나성 생일 축하. 재명이성 대통령 아자아자. 이 양반은 다 성이라고 그러는구나. 알겠습니다. 그치, 그게 좋긴 하지 형님. 제일 내가 빈정상하는 호칭이 선생님이에요, 선생님. 난 너를 가르친 적이 없다. 자, 전윤희님, 푸나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 채널 만드신 당신은 특별한 분입니다. 감사합니다. 자, 다음에 이분 이름은 모르겠어요. 회원 가입 기간 24개월인데 와. 제 창에는 안 보입니다. 이분은 누군지는 모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자, 범희님, 슈퍼챗 처음 쏘네요. 푸나님 생일 축하드려요. 야수님 고생하세요. 마차님 사랑해 하셨습니다. 야수님은 고생 좀 하세요. 제가 마차님 사랑하느라 고생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그거라니까 마지막 말을 하려고 앞에다가 다른 얘기가 들어가는 거죠. 예. 감사합니다. 땡큐요. 자, 다른 주제로 가겠습니다.